오늘부터 아파트 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영상을 몇 편에 걸쳐서 올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처음 오셔서 머물 집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죠. 제가 아파트 렌트를 계약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처음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아파트 투어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하는 렌트 지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크레딧이 없어도 렌트를 할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승인이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렌트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집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는 어떻게 가입하는지, 아파트 입주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렌트할 집을 알아보는 시점부터 실제 입주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렌트를 구했던 시점은 작년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파트 렌트를 했을 때 전체 타임라인인데요. 먼저 2022년 5월 23일에 회사에서 미국에 가는 날짜가 정해졌고요. 회사에서 지원해준 정착 서비스에서 리얼터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일부 아파트 렌트 계약은 리얼터 없이도 가능하지만 동네 정보나 예약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영주권 때문에 저만 먼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지낼 임시 거주지가 필요했었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에 미리 구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동네의 분위기는 사진이나 지도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은 동네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숙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미국에 가서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던 작년 7월은 월세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렌트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미리 집을 알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출국날이었는데 저는 7월 6일부터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앱을 통해서 렌트를 알아봤습니다. 출국하기 10일 정도 전부터 집을 알아본 거고요. 제가 찾았던 집들과 리얼터가 알아봐준 집들 중에서 실제로 투어를 할 곳들을 4곳을 정해서 리얼터가 7월 18일 월요일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 게 7월 17일이었으니까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날 하우스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픈하우스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예약 없이 리징하우스에 가면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예약을 해야만 투어가 가능한 곳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7월 18일에 투어한 렌트 집들은 위에 다른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우스 투어를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월세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제가 진로우로 알아봤을 때는 원베드의 렌트비가 $1,000 초반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로우 인컴인 분들을 위한 아파트라서 보통 회사에 다니면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은 현실적으로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다른 옵션들이 없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숙도 알아보고 에어비앤비도 알아보고 몇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이 없는지 찾아봤는데 역시나 렌트를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거주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거주지가 분명한 게 좋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 영주권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라서 6개월 렌트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두 번째 하우스 투어는 약 열흘 뒤인 7월 29일에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한 3-4군데의 아파트를 돌아봤고요. 그렇게 총 8개 정도의 아파트를 다 보고 나서 더 이상 마땅히 렌트할 아파트를 찾지 못해서 그 중에서 한 곳에 어플라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렌트비도 가장 비싼 $2,300였지만 크레딧이 없어도 렌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준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8월 3일에 이 아파트의 렌트 지원서를 인터넷으로 써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렌트를 지원을 하면서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는 크레딧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크레딧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미국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서 아예 크레딧 점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700점 정도가 나왔는데 크레딧 히스토리를 보니까 역시나 미국 은행 계좌를 만든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직도 의문인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은행 계좌만 만들어도 크레딧 점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렌트할 때 레퍼런스 체크하면서 받은 크레딧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크레딧 점수가 있어야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던 더 싼 아파트에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렌트비가 $1,700였기 때문에 한 달에 $500나 차이가 나서 어플리케이션 피를 감수하더라도 지원을 해보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 지원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피라는 걸 내야 하는데 보통은 $80 정도에서 $100 정도 합니다. 지원한 걸 취소하더라도 보통은 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4일에 다른 아파트의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도 유닛을 잘 사용할 사람에게 렌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제출한 어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테넌트, 즉 이제 세입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페이스톱이라고 하는 급여 명세서 같은 추가 서류들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제 급여 명세서를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첫 번째 월급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이 나오는 8월 12일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아파트에서는 승인이 되었으니까 렌트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파트 관리인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렌트가 가능할 것 같아서 8월 11일에 첫 번째 아파트의 렌트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2일에 급여 명세서를 받자마자 보내주고 승인이 되면서 그날 바로 렌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렌탈 인슈어런스 가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유틸리티 서비스에도 가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렌탈 보험에 가입을 하고 가스, 전기, 유틸리티 서비스에도 가입을 한 다음에 렌트 계약서를 썼습니다. 렌트 계약서를 쓰고 나면 첫 번째 렌트비랑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야 하고요. 8월 18일까지 모두 납부를 한 다음에 이때 계약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인 9월 9일에 지금 지내고 있는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7월 6일부터 렌트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7월 18일에 첫 번째 하우스 투어를 하고 다른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하다가 7월 29일에 두 번째 하우스 투어를 하고 8월 3일에 첫 번째 아파트에 지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크레딧 점수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8월 4일에 두 번째 아파트에 지원을 합니다. 8월 11일에 첫 번째 아파트 지원을 취소를 하고 12일에 렌트 계약서를 받은 다음에 15일에 렌트 보험 가입이랑 유틸리티 가입을 한 다음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까지 첫 달 렌트비랑 각종 수수료를 납부를 한 다음에 이때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9일에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렌트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첫 번째 투어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고 하우스 투어를 두 번에 걸쳐서 2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 지원하고 나서 계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2주 정도가 걸렸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입주할 때까지는 약 3주가 걸렸네요. 이렇게 렌트를 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주할 때까지 총 2달이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중간에 잠깐 다른 옵션을 찾아보느라고 하우스 투어를 멈춘 것도 있었고 입주 시점이 조금 뒤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신다면 집을 알아보고 입주할 때까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렌트를 구했을 때처럼 렌트할 집이 많이 없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입주가 가능한 유닛들만 있는 경우에는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가 많을 때는 더 빨리 구하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의 평균도 한 달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파트를 렌트하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총 기간이 얼마 정도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실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파트 렌트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인 집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